블리치 호정 13대 10번대의 대장이자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는 사신, 히츠가야 토시로. 그는 자신의 재능이 출중하단 걸 알고 대장이 된 후로도 끝없는 노력을 통해 매 순간 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블리치 이야기 토시로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최소 50세 이상, 키 133cm, 완결 기준 무려 134cm, 본명 히츠가야 토시로, 특징 10번대 대장, 호정 역사상 최연소 대장. 토시로는 뾰족한 백발에 청록색 눈을 가졌고 키뿐 아니라 생김새까지도 어린아이의 외관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최연소의 나이로 대장 자리에 올랐을 뿐 아니라 가장 최근에 대장이 된 사신이라는 점 때문에 토시로의 어린 외관이 더욱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작은 키와 어려 보이는 외관에 콤플렉스가 있어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누군가가 자신을 성 또는 이름으로만 부르면 히츠가야 대장님이라 부르라며 지적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명문가가 아니라 루콩가 출신의 대장 중 한 명이며 소울소사이어티 내 자타공인 천재이자 유망주이고 사신 연수 과정에서도 특출난 천재성을 돋보였다고 합니다. 10번대 3석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마네를 깨우치면서 이신의 부재로 한동안 공석이었던 10번대 대장에 취임했습니다. 히나모리 모모와 같은 루콩가 지구 출신에다가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소꿉친구로 지내와서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정확하게는 가족 같은 오빠 동생 사이로 히나모리가 누나 같아 보이지만 토시로가 오빠입니다. 과거 모모와 같은 루콩가 1지구 윤리만 출신으로 모모가 사신이 되기 위해 먼저 루콩가를 떠나면서 남겨진 토시로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랑기쿠와의 만남을 계기로 사신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토시로는 시바 이신 휘하의 10번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천재성을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무려 3석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의 토시로는 분명 재능은 출중하나 경력이 길지 않은 신참 사신이었으며 부대장 자리엔 랑기쿠가 있었음에도 이씨는 토시로를 대놓고 차기 대장감으로 여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신이 현세로 잠적하면서 10번대 대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렸고 토시로가 마네를 깨우치면서 10번대의 대장이 됩니다. 블리치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는 소울소사이어티 편, 대다수가 아이젠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치고를 쫓을 때 소년탐정 토시로는 아이젠의 죽음의 진실을 좇고 있었습니다. 토시로의 추리로는 3번대 대장 이치마루 긴이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긴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판단하여 긴과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건 속임수이자 연극이었고 5번대의 부대장이자 아이젠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모모조차 철저하게 토사구팽해버리는 아이젠에게 분노하면서 마네를 해방하고 전력으로 아이젠에게 덤벼들었지만 같은 대장임에도 워낙 수준이 다른 상대였기에 너무 강한 말은 쓰지마, 약해 보인다고 라는 명대사와 함께 아이젠은 검격 한 번으로 토시로의 마네를 파괴하고 리타이어 시킵니다. 아랑칼 편에선 현세 파견조의 리더가 되어 현세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담으로 아랑칼 편 시점부터 이치고가 이신의 아들인 걸 눈치챘지만 이신의 행적이 알려지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자신의 과거 상관에 대한 예우로 모르는 척했다고 합니다. 현세에서 세스타 에스파다, 그림조와 프라시온의 습격을 막아냈고 이후 다시 침공한 아랑칼 일행과 맞서면서 새로운 세스타 에스파다인 루피와 겨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공의 목적은 오리히메의 납치였고 우르키오라가 임무를 완수하자 루피를 비롯한 다른 아랑칼들이 네가시온을 타고 돌아가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토시로는 아이젠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정령정으로 복귀합니다. 최상위 에스파다들을 대동한 본격적인 현세 침공이 시작되자 토시로는 호정 13대 본대에 참가해 트레스 에스파다인 하리벨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리벨은 물을 다루는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빙설계 능력을 지닌 토시로와 상성이 좋아 끊임없는 얼음땡 놀이를 하다가 아이젠이 등장해 갑자기 하리벨을 베어 처분하면서 하리벨과의 전투는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직후 바이저드 일행과 남은 호정 대원들이 동시에 아이젠에게 달려들어 협공했고 끝내 토시로가 뒤에서 아이젠을 찌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경화수월의 환각에 걸리지 않았던 이치고는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며 크게 당황한 채 소리칩니다. 사신들이 열심히 상대하던 아이젠은 경화수월로 만든 환각이었고
토시로의 검에 찔린 대상도 아이젠이 아니라 히나모리였던 것입니다. 아이젠은 사신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이번에도 토시로를 한 칼에 베어 리타이어 시킵니다. 사신 대행 소실편에서는 다른 대장급 사신들이 그러했듯 토시로도 이치고를 위해 영합을 담아준 것으로 추측되며 엑스큐션의 일원 유키오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이젠에게 무력함을 느낀 이후 꾸준히 수련을 통해 이전보다 한층 강해졌는지 손쉽게 제압합니다. 천년혈전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마네를 쓰지 말아라 했음에도 굳이 마네를 해방하고 빼앗긴 말 안 듣는 대장 중 한 명으로 토시로는 창투에게 마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창투가 토시로의 앞에서 대홍련 빅륜안을 사용한 듯하나 염열계 최강의 참백도를 보유한 겔류사이가 마네를 해방하자 창투의 얼음 날개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며 빅륜안이 자나테도의 열기에 녹아버려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 총대장님 개쩔지? 식으로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빙설계 최강의 참백도라면서 그게 자랑인가. 어찌됐건 이후로도 마네를 빼앗겼다는 사실은 변치 않아 다시 기초부터 수련하면서 시해인 빅륜안만을 응용해 슈테른 리터에게 대응할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퀸시들의 2차 침략 때 토시로는 시해만으로 버즈비와 싸우게 됩니다. 부대장인 랑기쿠와 합작하여 회묘의 재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매우 얇은 얼음층을 여러 개 겹치고 회묘의 재를 다시 랑기쿠의 참백도로 회귀시키면서 얼음벽의 내부를 진공으로 만드는 진공 다층 방벽으로 버즈비의 불에 대항합니다. 하지만 버즈비가 힘을 조금 더 끌어올리자 결국 막을 수 없었고 대장의 마무리는 마네를 빼앗은 퀸시가 담당한다는 명령에 따라 버즈비 대신 창투가 토시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 순간 우라하라가 침영약을 개발해 배포하면서 드디어 퀸시들에게 빼앗겼던 마네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후 토시로가 창투를 십자꽃 문양으로 얼려 쓰러뜨리고 랑기쿠에게 걸어가다가 부상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지고 나서 한동안 등장이 없다가 퀸시 제복을 입은 채 지젤의 좀비가 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상대가 마유리였어서 싱글벙글하게 맞이해주는 마유리에게 시약품의 실험체가 되어 이번엔 마유리의 좀비가 됩니다. 이후 마유리가 페르니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토시로를 비롯한 대장들의 좀비화를 해제해줍니다. 토시로는 생명의 은인인 마유리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바르벨트 공략조에 참가하게 됩니다. 토시로는 제라드 발키리 레이드에 참가하게 되면서 아무리 쓰러뜨려도 더 강하고 거대하게 부활하는 제라드와 싸우다 빙화가 다 지고 나서야 완성된다는 진정한 대홍련 빅륜안을 선보이며 기존의 육체로는 힘을 다 감당하지 못해 잠시 동안 힘에 걸맞게 성장한 모습으로 외관이 변합니다. 토시로가 1차 침공 당시 드디어 진정한 마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건 바로 꽃이 다 졌을 때 드러나는 진정한 대홍련 빅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얼음고개냐며 토시로를 무시했던 제라드였지만 이번엔 토시로가 순식간에 전신을 얼려버리자 크게 당황했고 벽쿠야의 오이와 함께 제라드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또다시 부활한 제라드와 대치하려는 순간 유아바의 아우스발렌의 빛이 내리쬐었고 결국 제라드가 쓰러지게 되면서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토시로의 참백도 해방 원령은 상천에 내려앉아라 빅륜안입니다. 시해는 빅륜안, 마네는 대홍련 빅륜안입니다. 해방 시 검의 손잡이 하단에 긴 사슬이 이어지며 사슬의 끝엔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달립니다. 현존하는 참백도 중 빙설계 최강의 참백도라고 합니다. 빅륜안은 수분을 통해 얼음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고 다룰 수 있으며 심지어 시해 상태만으로 기상까지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중 공식으로 시해와 마네의 차이가 가장 적은 참백도로 시해와 마네의 차이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얼음의 양의 차이일 뿐 그 외에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합니다. 토시로는 작중에서 마네를 자주 사용하는 대장 중 한 명으로 대부분의 전투에서 마네를 해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네를 해방하면 거대한 얼음 날개와 얼음꽃이 생기며 손과 발은 마치 용의 발을 연상시키는 모습이 됩니다. 시해 때보다 방대한 양의 얼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채로운 공격 방식을 보여줍니다. 얼음을 이용해 본인과 똑같이 생긴 더미를 만드는 잠빙 인형, 빠르게 돌진해 적을 관통하면서 얼려버리는 용상가, 대기에 있는 모든 물을 모아 상대를 가둬버리는 천년 빅뇌, 적에게 닿으면 즉시 얼어붙는 눈을 내리게 하는 빙천백화장 등 활용도가 높은 능력인 만큼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막대한 영합을 소모하는 마네를 무한정 해방하고 있을 순 없기에 토시로의 등 뒤에 피어있는 빙화의 꽃잎 개수가 제한시간인 듯 했지만 작중에서 토시로가 직접 제한시간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빙화의 꽃잎이 다 떨어졌을 때 대홍련 빅륜안의 진정한 위력이 드러나면서 예열이 필요한 마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빅륜안의 날개가 사라지고 마치 갑옷의 일부처럼 신체 군데군데에 얼음을 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작중 시점에선 온전히 사용하기엔 토시로가 아직 미숙한 탓에 잠시 동안 성장한 육체의 외관으로 변했습니다. 전반적인 능력이 기존의 마네 때보다 증대되어 범위는 물론 대상을 얼리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건물 몇 채의 높이는 좁기 될 정도로 거대하고, 상성 때문에 기존의 얼음은 통하지 않았던 제라드 발키리를 상대로 신기술 사계 빙결을 선보이면서 한순간에 모조리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능력 향상을 얻는 대신 지속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마네의 전력을 내기 위한 예열 시간이 있다는 점은 이카쿠의 마네와 같이 확실히 치명적인 결점이지만, 깡통 성능 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여전히 고평가를 받는 마네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른 대장들에 비해 상당히 어린 나이와 적은 경험입니다. 토시로의 천재성은 블리치 내에서 자타공인으로 대표적인 설정이며, 귀독의 마네에서 최상위 라인에 군림하고 있으며 호정의 2대 총대장으로 취임한 쿄라쿠는 아마 100년 정도면 자신이 따라잡힐 것이라며 토시로의 잠재력과 성장세에 대해 고평가했었습니다. 블리치 세계관에서 대표적인 천재이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는 인물, 히츠가야 토시로. 그는 아이젠에게서 같은 대장임에도 격이 다른 강함을 느끼면서 이후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네를 빼앗겨도 기초부터 다시 단련해 시에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고안하는 등 엄청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5기 명명에선 부디 완성된 마네를 통해 대장 중에서 확실한 상위권의 전투력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